유럽 연극계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연극으로 독일 연출가와 이탈리아 배우가 함께 공연하는 작품을 꼽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독일 연출가의 냉철한 시각에 열정적인 이탈리아 배우가 함께 호평을 받았던 연극은 꽤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성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열정적으로 그 삶을 채워갈 수 있다면 참 근사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한방눈이 내리는 날 와우 팟 매거진 시작합니다. 오늘도 언기레기 연합의 창시자 효시 1호 기자 김남균 기자와 그리고 얼떨결에 따라온 3호 기자 청출어람이라고 할 수 있죠. 박명원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들 보내셨어요? 네. 그 대답 시원찮아요? 야, 바깥 정말 좋다. 네. 왠지 이런 날씨에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남균 기자? 술 빼놓고. 저는 군고구마가 생각이 납니다. 군고구마? 네네네. 제가 아무래도 강원도 저기 스페셜 시티 출신이잖아요. 네, 강원도의 자랑. 네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눈 오는 날, 그 이제 아궁에서 이렇게 고구마 이렇게 구워서 먹었던 그 생각이 듣다 지루해서 편집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 자, 그럼 먼저 김남균 기자가 준비한 연말 특집 와우팟 매거진의 연말 특집부터 들어봤으면 하는데 어떤 특집입니까? 그 올 한 해도 이제 다사다난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올해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꼽자면 미투 그리고 갑질 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투 관련해서는 우리 박명원 기자가 그 이제 뭐 교원대라든가 서원대라든가 지역의 모든 미투는 뭐 샅샅이 뒤지고 다녔죠. 그래서 미투 전문 기자로 거듭난 한 해였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최근에 이제 우리 LG 하우시스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집단 괴롭힘 어떻게 보면 이제 갑질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요 갑질과 직장 내 갑질 문제를 한번 좀 훑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2년 동안 썼던 갑질자 들어가는 그 이제 요 기사를 봤더니만 대략 40여 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저번에 보셨잖아요. 소셜 매트릭스에서 김남균의 연관 검색어로 갑질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예. 갑질 전문 기자. 네.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것만 보고는 김남균 기자 그렇게 안 봤는데 직장 내에서 갑질이 좀 심한가? 이렇게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오늘 이제 그 충청북도 인권위원회에서 인권 포럼 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였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조강목 노무사가 이제 청주 노동인권센터에 조강목 노무사가 발제를 했는데 그 직장 갑질 119라고 하는 그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죠. 예, 거기에서 이게 갑질 지수 요 평가하는 게 68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68개 항목 중에서 저도 체크를 해보니까 4개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4개 빼고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그 이제 업무가 종료가 됐는데 SNS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한다. 제가 아는 김남균 기자는 6시 이후는 저녁이 있는 삶을 주장하는 기자 아닙니까? 제 삶은 그렇고요. 박명원 기자는 아직 저까지는 안 돼 있고 박명원 기자는 이제 SNS를 받는. 박명원 기자. 주로 이런 갑질 아니에요? 저 김남균 기자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한방눈 오네. 그냥 집에 들어가기는 뭐하고 점점 어디니?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는. 두 번째 항목이 저기였어요. 고개를 막 격하게 끄덕끄덕하는데 원치 않는 술자리를 강요한다. 당하진 않습니다. 뭐 뒤끝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아니요. 까먹으세요. 금방. 내일 금방. 지난주에는 그 아침에 제가 이제 전날 그 이제 술자리가 있었던 관계로 KBS 방송사에 갔는데 차를 못 가지고 갔어요. 박 기자가 이제 출근하면서 거쳐가는 길이니까 저 좀 태워가세요. 라고 해서 이제 박 기자를 불렀죠. 그것도 갑질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즐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나쁜 사람이에요. 관용차 기사 부리듯이 막 부렸나요? 네. 다음에 저도 꼭
그리고 그래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진천 출장 갈 때도 이제 네. 박 기자의 동행을 요구를 했었고요. 네. 근데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게 올해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된 갑질만 해도 정말 저 정도였을까? 혹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감정이 너무 격해지니까 좀 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비상식적인 그런 갑질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많았죠. 네. 우선 이제 박명훈 기자가 이제 LG 하우시스 내에서 벌어졌던 직장 내 이제 집단 따돌림 기사를 이제 그 얘기도 썼었잖아요. 오늘 잠시 뒤에 준비했어요. 네. 네, 그리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노동자들의 이제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민권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보편적인 권리이고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부분일 텐데, 자, 법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즉 자기의 이제 주어진 권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행사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 가르쳐요.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바로 수면제를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권리에 잠자라라고. 그러니까 아직은 많이 좀 부족한, 또 채워야 될 것들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좀 크게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인 게요. 우리가 폭력 하나만 보더라도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세대는 다음 세대에도 틀림없이 대물이래요. 대물림이. 그래서 나중에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은데 갑질도 갑질의 그 갑은 대개 그 사회적 지위나 직종 이게 좀 안정돼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이런 쪽에서 맨 처음에 이제 자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하는 쪽에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은연중에 나중에 당한 분들이 또 어디에선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나누어서 중층적으로 갑을 병정해서 뭐 이제 그 갑질, 을질, 뭐 을질 이야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올해 있었던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한번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갑질이라는 게 지위 고하, 그 다음에 이제 교수, 공무원, 뭐 박사, 또 소비자, 또 편의점 주인 이렇게 가리지 않고 전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지난 이제 5월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충북대학교의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 충북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여기에서 이제 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식당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지급됐던 수당이 잘못 계산됐어요. 적게 지급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적게 지급되었냐라고 이제 청소하시는 또 우리 식당에서 일하시는 여성 노동자분들이 그 사무관한테 정규직이죠. 정규직 공무원인데 질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참 웃긴 아줌마들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비하하는 말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밥하는 아줌마들이,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최하위 직종의 최아래 것들이 내가 월급을 주면 주는 대로 받지 왜 따지려고 몰려왔냐라고 하면서 이제 욱박을 질렀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휴대폰으로 이 여성 노동자분들이 이 사무관의 막말을 녹음을 하는 거니까 지금 대놓고 을질하는 거냐.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저기를 하고 뭐 당신 남편한테 물어봐라. 다 자를 거야. 용역을 줄 거야. 앞으로 뭐 4시간만 일 시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죠. 아까 이 여성 노동자들이 얼마나 사실은 억울했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청소 노동과 밥하는 아주머니들의 그러니까 이 노동이 없으면 사실은 사회가 굴러가겠어요. 그죠? 대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 소중한 일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저기를 했었죠. 다행히도 근데 이건 좀 약간 뭐 결과는 좋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무관이 이제 사표를 내고 학교를 이제 떠나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 뭐 약간 좀 정년이 코앞에 있어서 뭐 이런 일도 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이제 그 의원들과 공무원들 사이에도 갑과 을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의원, 도의원. 그렇죠. 네. 그 보은군 의회에서는 뭐 이제 그 지난 시기였지만 그 공무원한테 이제 물병을 집어던지거나 네. 한 사례도 있었고 그 이제 충북 도의원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한테 이제 술병하고 이제 물병을 던지고 욕을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충북 지역에 이제 제일 큰 최대 이제 그 사회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이 그러니까 차량을 타고 이제 설립자가 출근하는데 서서 그 차량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이제 그 우리 등산용 스틱 네. 지팡이로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일하고 사실은 노동을 하고 월급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밥 빌어 처먹는 개 X, 개 XX 이렇게 이제 아주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뭐 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아파트 그 경비를 보시는 분들 네. 이분들에 대한 갑질 우리 지역도 올해도 빠지지 않았어요. 되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 우선은 그 아파트 그 이제 뭐냐면 경비원들이 그 먹을 수 있는 있잖아요. 그 커피. 네. 이 커피를 갖다가 그걸 먹었다고 그 아파트 입주자 관리자 회의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문책을 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 왜 우리가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분들한테 커피를 줬냐, 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냐 하면서 다시는 이제 커피를 주지 말아라라고 이제 문책하는 경우도 있었었고요. 쫀쫀하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다른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택배 기사분들이 와서 마실 수 있도록 네. 물과 커피 이렇게까지 제공해 주는 데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아파트의 청소라든가 경비해 주시는 분들 이 커피 하나 먹는 것조차 아까워서 그렇게 했었던 사례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는 그 아파트 이제 관리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술을 먹고 와서 야간 당직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본인보다도 한 10살 가량 많은데 그 사람한테 이제 욕을 하고 욕설을 하고 너 당신 자를 거다. 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네. 그러니까 내 이유는 없다. 내가 저기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없는 죄도 만들면 죄가 되는 거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따지니까 내가 오늘 갑질 한번 해보려고 한다. 네. 너 이제 그만둬라. 아주 이렇게 갑질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그 모욕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수사기관에 이제 수사를 의뢰했고 그래서 이제 벌금형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 모욕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일들까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국회의원? 네. 지역에 이제 청주의 지역구를 둔 모 국회의원이 네. 그 이제 당의 그 사무처 당직자에게 개지랄 하지 마 이 새끼야. 되게 자연스럽게. 근데 왜 저를 보면서 하니까 네. 저 순간 숨이 콕 막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제가 뭐 평소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 갑자기 마음을 쌓아두고 있어요. 저를 노려보면서 걔 뭐라고요? 그리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음성군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한 상급자가 그 이제 하위 그 있는 직원들한테 뭐 이제 앉았다 일어나기 이런 체벌을 사실은 참 유치하다. 맞아.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경비원 갑질 있잖아요. 네. 갑질하겠다. 네. 라고 이제 했었던 거에서 되게 좀 웃겼어요. 그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살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입주자 대표자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보다 경비원이 한 10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10살이 많은 경비원한테 욕설을 했다라고 기사를 했더니 그분이 해명을 했어요. 실제로는 8살이다. 자기가 2살이 호적상 줄어서 그런 거다. 10살 차이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분 논리대로라면 네. 경비원 아저씨가 만약에 그 연령이 더 낮다면 네. 사람 잡을 뻔했어요. 예. 그죠? 네. 야. 그다음에는 이제 지난해 이제 12월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우리 이제 알바생이 비닐봉투 예. 전국 뉴스로도 나왔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걸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만 비닐봉투를 가져간 걸 해서 절도죄로 이제 고소해서 그렇게 됐던 거죠. 이것도 제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겁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지역에 예. 다른 언론들도 가세를 했구나. 예. 아니 근데 그 편의점에서 요즘은 돈 받잖아요. 환경 부담금 해가지고 20원 받는데 이 사건이 접수가 됐죠 경찰에. 네네. 그 담당 경찰관 그 속마음은 어땠을까? 일단 접수가 됐으니까 원칙적으로 처리는 해야 돼. 저는 그런데 이제 그 경찰관 분들은 네. 그때 이제 경찰 그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되게 붙었어요. 그래요? 근데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신고를 받으니까 집으로 찾아가서 자택에 일요일 날 쉬고 있는 날 찾아가서 부모님이 보는 데에서 동행을 요구해서 파출소까지 데려와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생을? 예,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되게 이제 놀랬고 얼마나 그렇죠. 놀랬겠어요. 절도죄로 신고가 돼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하고 그 알바생도 되게 놀랬고 가서 봤더니만 알고 봤더니 신고된 내용이 이 비닐봉투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과도했던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이제 그 경찰관한테 물었고, 근데 그 경찰관은 당연한 이제 직무 저기상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 그래서 좀 너무 이거 과했던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경찰 커뮤니티 내에서 의견이 좀 반반 갈라지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당연한 직무 수행이다. 또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찰관이 또 징계를 당할 거다. 이렇게 해명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좀 더 유도리 있게 그렇게 풀 수 있었던. 유도리 이게가 뭐예요 지금? 근데 하여튼 그렇게 안 해도 이제 될 거였었는데 좀 과잉 대응한 거 아니냐. 예. 저는 근데 융통성까지가 아니고 상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 누구에게 지금 바깥에 지나가는 아무 행인이나 붙잡고 이 상황을 설명을 해줘봐요. 그럼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20원짜리 비닐 그거 훔쳤다라는 주장하는 쪽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집에까지 찾아가서 형사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 우리 그거 한번 언제 설문조사 한번 해봐요. 그런 거. 딱지 붙이자고 하면. 요게 한번 비하인드 스토리로 당시에 좀 사건 취재하는 기자들 그리고 경찰들 사이 이제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본인들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실제로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대부분의 케이스는 만약에 20원 봉투를 훔쳐갔다라고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가는 게 아니라 번호를 받아서 출석을 요구했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로. 그리고 또 알바생이었잖아요, 신분이. 이런 뭐 당장 그 집에 가서 한다는 건 아니 일도 많은데 한가한 사람이었냐 거기까지 가게. 이런 게 있었고 어떤 경찰관들은 아마 내면에 의심이 있었을 거다. 설마 봉투 안 훔쳤겠냐. 다른 것도 가져가지 않았겠냐 라는 생각에 조사를 더 해볼까 라는 마음에 이제 아마 수사를 해보려고 했을 것 같다. 근데 알고 보니 20원짜리가 다였고 이거 공무집행에 문제가 있진 않지만 과하게 좀 한 거는 있지 않냐. 좀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뭐 몇 대 사회학 척결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학교 앞에 그 불량식품 근절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제가 아는 어떤 그 경찰관이 강력계거든요. 아니 형사과인가? 근데 이 친구가 저녁에 밥 먹는 자리에서 자기 동료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목소리 낮추면서 야 진짜 우리가 이러려고 형사하는 거야? 자괴감이 든다고. 그 당시에 왜 자괴감이라는 말이 유행이었잖아요. 대통령이 그 말 해가지고. 근데 생각하는 경찰? 상식적인 선에서 자기가 맡은 업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그 학교 앞에 그 불량식품 단속하고 이런 것도 꼭 해야죠. 근데 그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마치 그 실적 올리다시피 다 그쪽으로 내몰리고 하니까 경찰관들 내에서 자조 섞인 그런 말들이 나오고 그런 게 저는 건강한 조직이라고 봐요. 근데 저도 그때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박근혜 정부가 이제 4대학 근절을 해가지고 불량식품 이렇게 단속하니까 제발 그거 이제 실적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이렇게 알려달라고.
아니,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취재하다 보면 이건 사안이 큰 뭐 비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갖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취재도 하면서도 이렇게 좀 전달을 해주거든요. 이런 건 좀 수사를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내부에서 뭐 범죄 첩보를 입수한 거니까 좀 좋은 평가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쫀득이 파는데 뭐 이런 거 이거지 지금은 뭐 비위 이런 거 그게 아니다. 그리고 나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작년 8월 기사인데 8월 말 겨울바다 입수시키고 수시로 금품 요구한 교수 갑질. 아니 근데 기사는 여름에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저희 충북 지역에 이제 북부라기보다는 그냥 중부 지역이겠네요.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접경되어 있는 뭐 대학에서 벌어진 건데 그 이제 그 과에 이제 실력자 뭐 정교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시간 강사라든가 이렇게 이제 근무하는 그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분들은 교수가 되는 게 이제 꿈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휘하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뭐 선물을 요구하고 뭐를 요구하고 온갖 갑질 뭐 심부름, 뭐 술심부름, 술값 내게 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급기야 단체로 그 과에서 이제 있는 교수 데리고 저쪽 부산 해운대를 가서 한겨울에 군기가 빠졌다. 자, 그래서 이제 겨울바다를 입수를 시킵니다. 그 교수 혹시 뭐 국방학과 이런 데 교수예요? 왜 그렇게 군기를 강조하지? 국방은 아니고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관련된 그 과였습니다. 겨울바다에 들어간 그 강사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런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죠. 진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스스로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품위가 무너졌다 이렇게 느꼈겠죠. 그리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그 지난해 이제 6월달에 있었던 건데 그 이제 KT에서 인터넷 설치하던 그 기사가 그 이제 방문해서 고치고 있다가 그 이제 그 소비자한테 죽임을 당한 사건이에요. 그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예.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사실은 명태 아니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KT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명예퇴직으로 포장이 된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회사를 나왔고 다시 비정규직으로 해서 이제 똑같은 일을 해왔던 거죠. 똑같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에 의한 갑질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 배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당연히 집 앞까지 우유 배달하고 그러면 이제 돈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돈을 이제 이렇게 우유 대금을 주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폭언 또 심지어는 폭력 이렇게까지 당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결국은 받아오지 못하면 또 그 돈을 갖다가 본인이 그 대리점 측에 이제 메꿔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었었고 그때 당시에 뭐 남양 유업의 갑질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결부지어져서 좀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갑질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많죠. 그럼 누군가가 주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좀 너무 비겁한 측면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우선 쓴 요 사례만 요게 이제 작년 올해 있었던 것 중에 극히 일부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건에서 두 건 정도는 갑질 관련한 기사를 쓰는 것 같아요. 계속 썼어요. 너무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웬만한 강도가 낮은 거는 이제는 사람들한테 충격파도 던지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가해자들이 오히려 더 억울해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오히려 가해자들이 더 당당하고
가해자들이 정말로 억울해하고 피해자가 움츠리고. 네. 네. 그다음에 저희들의 보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이제 명예훼손으로 뭐 또 어쨌든 뭐 저희들 기사가 잘못됐으니까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항의하는 경우도 많고요. 정말로 갑질을 했으면서 이것이 갑질이다라고 이제 안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갑질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이제 취재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피해자가 딱 잡아떼는 경우,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봐 아니다.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맞는데 기사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든지. 한 3번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3번에 한 번꼴로? 본인이 받은 피해 내용을 모두가 아는데도 본인 스스로는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도 못 믿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본인이 그 고통을 받았을 때 그 제보해준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침묵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날 도와준다고 제보를 하고 알린다? 못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체를.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로워지는 거죠. 근데 가해자들은 그 안에서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뭘 잘못했냐, 소송하겠다. 그 저희가 앞서서 보도했던 것 중에 가장 최근 갑질 사례가 그 혁대를 풀러서 직원을 때렸던 무릎까지 꿇히고 근데 결국엔 그 사람은 해임이 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해오는 동안 그 가해자는 한 번도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저랑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그럴 만하니까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당시 거기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의 말에 따르면 보도 이후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소송을 준비했어요. 명예훼손에 대한. 근데 거기서도 이제 이거는 그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자기의 피해 사실을 말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그 폭행을 가했던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무실 안에서 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경까지 이제 된 거죠. 김남균 기자. 네.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제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변 정황도 다 이제 캐치를 했고 이제 당사자 인터뷰를 해야 돼요. 당사자도 적극적으로 인터뷰 임해줬어요. 근데 기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이런 판단까지 하는 거죠. 저 사람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을 때 저 사람이 입게 될 피해가 걱정돼서 망설인다든지 오히려 그게 기자 윤리 아닐까요? 요거 그냥 올려가지고 한 건 하는 것보다 가장 이제 그 고민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령 이제 저야 기사를 쓰면 그만이지만 사실은 기사를 쓴다는 거는 뭔가 이 기사로 인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 앞에서는 되게 이제 무기력한 거죠. 오히려 바뀌지는 않고 피해자가 드러나면서 가해자로부터 2차적인 피해를 받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면서 이 기사를 쓰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어디 가서 이 분들한테 힘이 되어줄 해결 창구가 뭐가 있을까를 같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가령 이제 우리 노동부도 있고 그 다음에는 경찰도 있고 그 사실은 이제 그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주게 개입을 해서 해결해주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뭐 갑질 언어적인 거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폭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거들떠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부를 가도 지금 LG 하우시스의 그 집단 따돌림 피해자들이 진정을 얻는데 우리 이제 박명훈 기자가 썼습니다만 인터뷰를 했을 때 노동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증거를 가져와라. 만질 수 있는 증거를 가져와라. 손에 잡히는. 예.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존재 자체가 증거입니다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즉 사회적인 국가적인 제도적인 구제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겨우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청주노동인권센터의 변호사나 노무사한테 찾아가게 하거나 그 다음에는 그 참여연대에 거기에 이제 거기도 인권 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게 전부고 그러니까 사실은 또 거기 간다고 그래서 국가기관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력을 열심히 해주지만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뭐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럴 때 고민을 하는 거죠.
과연 이것을 드러내는 게 나은 겁니까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대해서 한번 좀 반문하게 되는 거죠. 오늘 갑질 특집답게 좀 길게 갔어요, 저희가. 네. 길게 갔는데 끝으로 뭐 덧붙이고 싶은 얘기 없어요? 박명훈 기자에게 이제 그 퇴근 시간 이후에는 네. 카톡으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는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이건 앞으로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하겠습니다라고 공언을 하셔야지. 그리고 박명훈 기자 앞에서는 절대 허리띠를 풀지 않겠습니다. 혁바라고 하죠. 혁바를 풀지 않겠습니다. 박명훈 기자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허리띠를 풀면 이 폭력이 아니라 또 다른 쪽.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허리띠 풀으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요? 네. 왜? 허리띠로 코브라도 만들고 뭐. 별난 분들 많으세요. 네. 오늘 그 갑질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김남균 기자가 아까 혈색이 되게 좋았는데 네. 지금은 빨개졌어요. 좀 흥분하셨나 봐. 지금 우울해요. 그래서 지금 김남균 기자를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마스크팩. 네. 광천수로 만든 마스크팩. 와. 협찬하시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그리고 또 협찬하시겠다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세요. 네.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지난번에 감귤 제주도 거 한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유기농 감귤 자신할 수 있대요. 왜냐 노지귤인데 딸 사람이 없어서 그냥 놔둔대요. 네. 약도 돈 드니까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제주도는 12월 1월까지도 딴대요 귤을. 그래서 저는 하우스인 줄 알았는데 일반 노지귤인데 예. 그거 우리도 보내줄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그 감잎으로 천연 염색한 거 이게 상당히 비싸요. 그 스카프 같은 거나 뭐 쿠션 같은 거 뭐 원하시면 사진을 보내주시면 쿠션 베개 같은 거에다 사진도 집어넣어주고 뭐 다양한 기술이 있대요. 근데 그런 거 협찬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협찬처 지금 자막으로 전화번호 나가죠?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자세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테스트는 저희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막 기술 얘기하시니까요. 네. 제가 기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뭐 그 귤 하면 네. 그래도 유기농이 좋잖아요, 그죠? 네. 유기농이 정말 좋습니다. 네. 사람 몸에 이롭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를 또 하려고 저러지? 충북에도 유기농 뉴스를 만들어내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또 충북인 뉴스야? 그렇죠. 충북인 뉴스. 저놈 깔때기 정말. 그 유기농 뉴스만을 생산하는 우리 충북인 뉴스. 광고 협찬 좀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래요? 네. 네. 제주도의 청정함과 충북의 화장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천연 자원을 이용한 화장품이래요. 지금 앞에 보이시죠?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천연 보습 소재를 사용한 여기서부터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린나리는 회사 이름인 것 같은데 퓨어리 하이드레이팅 토너 그리고 에멀전. 오늘 저희 이 방송 듣고 1등하고 5등 지난번처럼 그렇게 할까요? 첫 번째 문자 주시는 분 화장품 한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은 이 요즘 장안의 화제 초정리 광천수로 만든 마스크팩 한 세트 10장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10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 지난주에 화장품 세트 있잖아요. 출연한 우리 김수민 국회의원이 한 세트 가지고 갔죠.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 가장 제일 먼저 문자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남성이에요. 네. 혹시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공개하려고. 이 네. 공개 안 하면 오히려 짜고 치는 모처럼 비춰지니까 네. 시의원이 이걸 받아갔어요. 의원이. 아니 그분은 피부도 좋은데 뭐 누구 선물하려고 그 광채가 유난히 많이 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신체 일부를 가지고 장난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 저는 네. 이 제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네. 효과가 있다. 네.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증명을 할 수 있을 거냐. 네. 자,
사용 전, 사용 후. 확실하게 이 사용 전과 사용 후. 하나 아까 뜯어봐도 되냐고 해서 그 스킨 있잖아요. 이걸 뜯어봤어요. 봤는데 향기가 남자인 제가 써도 좋아요. 그러니까 거의 남자들은 뭐 강한 향 나는 거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근데 향은 은은하게 나요. 그리고 우리 좀 박명훈 기자 표정 좀 보세요. 왜? 갑자기 어떤 향일까 막 이 생각을 하냐고. 궁금해요. 지금 한번 맡아봐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되게 부드러워요. 이 뿌려서 좀 해보고. 갑자기 화장품 그 쇼핑몰 같아. 괜찮죠? 소감은 어때요? 이 무슨 화학 냄새 같은 건 안 나네요. 네, 맞아요. 오히려 은은한 자연의 향기가. 야. 제가 보니까 유기농 뉴스를 생산하는 박명훈 기자에게 딱 맞는 유기농. 그린나리. 자, 오늘 저희 방송 듣고 첫 번째는 화장품 한 세트, 그리고 7번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 광천수, 초정리 광천수로 만든 마스크팩 한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10-9049-2570번 9040-25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낼 때 좀 뻘쭘하시면 뭐 와우팜 매거진, 빠띵, 얼쑤 뭐 이런 식으로 정리의 문자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